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합격 오쌤의 환경공학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 기사 2019년 2회차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 표시를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차 반응, 그리고 초기 농도가 나와 있고 4시간, 그 다음에 나중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1차 반응식은 ln C0분의 CT,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식을 이용해서 K 값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T분의 ln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대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아워, 그 다음에 ln 초기 농도는 100이었죠. 그 다음에 나중 농도는 10.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넣어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0.5756이 나옵니다. 56아워에 마이너스 1승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K 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 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계산기를 잘 사용하시는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CT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ln이라는 녀석은 밑을 2를 갖는 로그입니다. 따라서 자연상수 2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로그를 변환시켜주게 되면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자연상수 2분의 2의 마이너스 KT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C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중 농도는 C0 곱하기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KT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그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자체를 그냥 암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이대로 그대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나중 농도 CT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초기 농도 100 곱하기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0.5756 곱하기 2시간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31.63 mg per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프로피온산 0.1몰 용액이 4%로 이온화 된다면 이온화 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응식. 자, 반응식을 보게 되면 프로피온산 C2H5 COOH. 자,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아세트산이 있었어요. 자, 아세트산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프로피온산도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C2H5 COO-와 H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먼저 존재했던 프로피온산은 0.1몰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는 반응 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전에는 아직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0몰씩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4%가 이온화되기 때문에 4%가 이온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수소이온과 프로피온산 이온은 0.1몰에 대해서 0.04만큼씩 발생하는 것입니다. 0.1몰에 0.04. 따라서 0.1몰에 0.04만큼 빠졌기 때문에 자, 전체 프로피온산은 얼만큼 남아있는 것이냐면 0.1몰에서 빠진 만큼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온화 정수인 KA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KA는 무엇이냐 하면 프로피온산 이온의 몰농도 분의 프로피온산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소 이온의 몰농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A 값에 그대로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0.1 마이너스 0.1 곱하기 0.04,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은 농도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0.1 곱하기 0.04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 KA 값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물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의 단위가 잘못된 것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밀도는 그램 퍼 세제곱센치 혹은 그램 퍼 밀리리터로도 표현이 됩니다.
또한 어떤 단위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물의 밀도는 1g/ml라고도 표현한다고 할 때, 자 이때 kg/m 미터 세제곱으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 자, 이것은 문제 풀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점성 계수는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것인데, 자, 이것은 스톡스 단위라고도 하죠. 자, 스톡스 단위는 CGS 단위로 센치 제곱 퍼 세크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1번도 맞는 보기, 2번도 맞는 보기. 자, 3번의 표면 장력은 다임 퍼 센치입니다. 센치. 자, 센치이기 때문에 제곱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 자, 점성 계수는 CGS 단위로 나타냈을 때 이 단위를 그람 퍼 센치 곱하기 세크를 CGS로 표현했을 때를 포이즈 단위라고 하죠. 자, 포이즈 단위라도 표현한다 정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산성 강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산성 강우는 주요 원인 물질은 유황 산화물,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염산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 중에 삭스 혹은 낙스, 염산 등이 반응해서 이제 pH가 낮아지게 돼서 산성 강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대기 오염이 혹심한 지역에 국한되는 현상으로 비교적 정확한 예보가 가능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대기 오염이 혹심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는 널리 퍼지기 때문에 국지적이 아니라 광범위한 범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초목의 잎과 토양으로부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용출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토양이 산성화가 돼서 토양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4번 보통 대기 중 탄산가스와 평형 상태에 있는 순수한 빗물은 pH 약 5.6의 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 5.6보다 작은 경우를 이제 산성 강우라고 해서 산성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DO 포화도에 대한 식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식을 외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다뤄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용존산소 포화율 식에 대해서 한번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외우셨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DOT 곱하기 B의 760분의 DO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DO는 시료의 용존 산소량을 나타내고 DOT는 수중의 용존 산소량, 이때 B는 어떤 걸 뜻하냐면 시료 채취의 대기압을 뜻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인자들을 넣을 수 있는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DOT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DOT에 대한 농도를 구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미리그램 퍼 리터. 자, DO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보게 되면 물의 공기 용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만큼 물에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긋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물의 공기 용해도는 38.46 ml per 리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냐면, 자, 이 ml를 mg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자, 22.4ml에 얼만큼의 산소가 존재하냐면 32mg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22.4L를 전환하는 단계인데 22.4L는 1몰이라고 볼 수 있고 1몰은 분자량 혹은 원자량의 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l와 mg은 10의 세제곱씩 줄여준 것이기 때문에 22.4ml는 분자량 혹은 원자량의 mg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 O2는 32의 분자량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환산해 줘야 되냐면 지금 보게 되면 산소는 21%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물에 대한 공기의 용해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 중에서 산소만 체크해 줘야 되죠. 따라서 이 양은 공기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전체 100 중에 21만 산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DOT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값은 11.538
mg per 리터가 나오게 돼서 그대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용존산소 포화율은 몇이 나오냐면 60.67%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이 DOT 부분, 수중의 용존산소 포화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처리를 위한 정수 시설인 급속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네요. 자, 1번 여과 속도는 120에서 150m/day를 표준으로 한다. 맞는 보기. 자, 2번 플록의 질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여과층의 필요 두께는 여제 입경에 반비례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비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과 면적은 계획 정수량을 여과 속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자, 그럼 4번 여과지 일지의 여과 면적은 150m² 이하로 합니다. 자, 급속 여과지는 완속 여과지와 비교해서 같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은 특징들을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자, 이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강우 강도가 주어져 있고 면적이 주어져 있고 유입시간과 유출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수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보게 되면 자, 먼저 합리식이기 때문에 합리식은 어떻게 풀었었냐면 Q는 CIA로 구했죠. 자, 그럼 각각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량을 기반으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Q는 미터 세제곱 퍼 세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을 먼저 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출계수는 0.65로 나와 있기 때문에 0.65를 대입해주면 되고, 자, 이때 강우 강도가 2mm per minute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1km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때 유입시간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낚시용 단위이기 때문에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단위를 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 번에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밀리미터는 이제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10의 세제곱 밀리미터는 1미터가 되죠. 자, 그러면 밀리미터는 단위 환산이 완료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니트 단위를 세크 단위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분은 60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킬로미터와 미터와 관계인데 1km는 10의 세제곱 미터입니다. 하지만 킬로미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전체의 제곱을 하게 되면 미터는 제곱이 되고 10의 6제곱 미터 제곱이 되고 분모는 킬로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단위들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밀리미터 소거, 미니트 소거, 그 다음에 킬로미터 제곱, 킬로미터 제곱이 소거되기 때문에 남은 단위들을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 따라서 Q의 값은 21.67 미터 세제곱 퍼 세크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각각의 단위를 MKS 단위로 맞춰준 후에 그 다음 대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한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모를 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직경 200cm 원형 관로에 물이 2분의 1 차서 흐를 경우 이 관로의 경심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경심 R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원형관이기 때문에 원형관을 한번 그려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심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윤변분의 단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윤변은 물의 닿는 면적이고 단면적은 물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관일 때랑 2분의 1이 차 있을 때 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이 가득 차 있다고 보도록 하면, 자, 지금 직경을 D라고 보겠습니다. 직경을 D라고 봤을 때 단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닿는 면적은 지름에 대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름 공식은 파이 d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관일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윤변의 길이는 파이 d, 단면적의 길이는 파이 d 제곱 나누기 4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게 되면 4분의 d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만관 기준이고, 자, 이때 다시 빨간색을 물이라고 봤을 때, 물이 절반만 흐를 때는 경심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절반만 흐른다는 것은 단면적이 절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물이 절반만 흐를 때는 여기다가 단면적의 2분의 1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윤변도 지름의 절반만 해당하는 이 밑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했던 곳에 위쪽에도 2분의 1, 아래쪽에도 2분의 1을 하게 되면 2분의 1이 약분돼서 만관일 때랑 2분의 1을 차서 흐를 때랑 경심이 같습니다. 따라서 원형관로에서 만관이나 2분의 1이 찼을 때는 4분의 d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d 값에다 그대로 값을 대입하는데, 지금은 센치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값을 대입하도록 할게요. 따라서 4분의 200cm가 돼서 답은 50cm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문제. 취수보의 취수구 표준 유입 속도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취수보는 제가 그림을 몇 번 드려드린 적 있죠.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들 하천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이 마구 흘러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인위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 토사물이 마구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0.5에서 1m 위에서 물을 채취해야 되고, 유입 속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0.4에서 0.8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펌프의 수격작용 정말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수격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 내 물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여 수압의 심한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전 등의 사고에 의해서 운전 중인 펌프가 갑자기 구동력을 소실할 경우 발생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펌프계에서의 수격 현상은 역회전류, 정회전 역류, 정회전 정류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정회전 정류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정회전 역류가 두 번째, 역회전 역류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수격작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개념 부분을 한번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문제. SBR 공법의 일반적인 운전 단계 순서는, 자, SBR 공법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공정을 이용해서 한 개의 공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공정을 돌리는 공법입니다. 따라서 한 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처리에 적합하죠. 이것은 소규모 처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운전 단계의 순서는 무엇이냐면, 먼저 물질을 주입해서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주입한 다음 반응을 한 다음에 침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한 후에 휴지를 더 걷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운전 단계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가 저번에 정리해드렸던 특성들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자, 1번 에어스트리핑을 실시한다. 자, 에어스트리핑은 하게 되면 공기를 주입해서 탈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공기를 주입해서 탈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는 동력 소모가 심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 자, 2번 파과점 염소 처리를 한다. 자, 파과점 염소 처리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파과점 염소 처리를 할 때는 약품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 총 고용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단점도 또 많이 있고 장점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 질산화와 탈질산화를 실시한다. 자, 이거는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명반을 이용해서 응집침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에어스트리핑이랑 파가점 연소 처리, 그리고 질소와 탈진화에 대한 각각의 특성들과 공정의 처리 과정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문제. 환원 처리 공법으로 크롬 함유 폐수를 수선화물 침전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자, 크롬 함유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죠? 자, 유가. 대부분의 크롬은 자연의 유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환원 처리를 한 후에 CR3 플러스 삼각크롬으로 전환 후에 수선화물로 침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적정한 pH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pH가 2에서 3으로 환원시킨 다음에 pH를 7.5에서 8.5 정도로 조정시킨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크롬 처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원래 존재했던 물질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로 처리하는지 정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계산 문제 어떻게 했냐면 단위 환산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막의 면적입니다. 막의 면적 A의 미터 제곱을 구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하게 생긴 것에서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5도씨에서 물질 전달 계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때 리터, 데이, 미터 제곱, 킬로파스칼이 존재합니다. 자, 이때의 미터 제곱이 막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 환산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단위 환산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때 미터 제곱은 분자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질 전달 계수는 나눠줘야 됩니다. 0.2068 리터, 그 다음에 데이는 분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터 제곱,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럼 각각의 단위들을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루에 500m 세제곱이 들어옵니다. 자, 미터 세제곱은 리터와 같은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같이 소거를 시킬 수가 있죠. 대신에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 단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삼투압차가 나와 있네요. 자, 삼투압차, 그리고 하루에 500m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가 붙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파스칼은 어떻게 구했냐면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의 압력차 빼기 삼투압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따라서 2400 마이너스 310 킬로파스칼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나오는 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 1156.8397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때 구한 것은 25도씨에 해당하는, 자, 25도씨에 해당하는 막 면적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10도씨의 막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최저 운전 온도가 10도씨이기 때문이에요. 10도씨보다 높게 되면 막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도씨로 운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의 10도씨를 구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25도씨에 대한 것에 1.28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곱하기 A 25도씨. 그럼 하게 되면 이때 값은 1480.75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슬러지의 양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자, 슬러지의 양도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슬러지의 양. 슬러지의 양은 미터 세제곱 퍼 데이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기준으로 잡을지 보게 되면 우리는 부유물질 농도가 슬러지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부유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단위 환산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20mg per 리터를 전환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유량이 4000m 세제곱 per 데이만큼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4000 미터 세제곱
데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슬러지의 양에 대한 무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무게는 지금 슬러지는 비중이 1.03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g을 부피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3 g per ml를 곱해주면 되고,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자, 보게 되면 지금 부유물질의 제거 효율이 60%입니다. 자, 슬러지는 제거된 만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 60을 곱해주는 것이고, 자, 이때 또 중요한 이 함수율이 정말 중요하죠. 자, 함수율이 무슨 뜻이냐면 물이 얼만큼 함유하고 있냐 뜻입니다. 자, 우리가 슬러지의 양은 지금 보게 되면 슬러지 중에 94%가 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까지 구한 이 부유물질의 농도는 TS의 농도입니다. 따라서 TS는 6%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TS가 6만큼 있을 때 슬러지는 함수율을 포함한 100만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것은 TS의 양이기 때문에 TS가 6개 있을 때 슬러지가 100개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단위 환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그램은 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리터는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10의 세제곱 리터, 미터 세제곱. 자,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을 거치게 되면 답은 8.54 미터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슬러지의 양은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어떤 물질이 돼서 이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는 천천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유기인을 시험할 때 사용되는 검출기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 이때는 불꽃 광도형 검출기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불꽃 광도형 검출기는 인 또는 황화합물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해설 부분에 적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63번 문제입니다. 자, 금속류 중에 원자 형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 형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메틸 수은과 수은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것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핵심 족보에 물질별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예상 BOD치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는 경우 오염된 하천수의 희석 검액 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오염이 심한 정도, 오염이 심한 폐수, 오염이 심한 폐수는 0.1에서 1%. 자, 그 다음에 처리하지 않은 폐수, 처리하지 않은 폐수는 1에서 5%. 자, 그 다음에 처리하여 방류된 공장 폐수는 5에서 25%.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오염된 하천수는 25에서 100%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나오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오염된 하천수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9번 문제입니다. 수질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 자, 이것은 많이 풀어봤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맑은 물로 3회 이상이 아니라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7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유기탄소 공정시험 기준에 준하여 시험을 수행했을 때 잘못된 것은, 자, 1번 용존성 유기탄소 DOC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0.45 마이크로미터 여과지를 사용합니다. 자, 맞는 보기. 자, 2번 비정화성 유기탄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pH를 4로 조정했다 되어 있는데, 자, 이때 비정화성 유기탄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H를 2 이하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